예, 촛불을 마음속에다 밝혀놨다는 게 무슨 성기를 쓰다는 것 같다. 뭐 그런 이상야릇한 뽀로록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 주정배기를 풍자 유머지. 풍자 유머인데 금지곡이라고 이제 방송에서 통보가 왔죠. 한참 오고 있는데 굉장히 즐겁게 사람들이 노래 같이 하는데 금지됐어요. 한동안 금지곡이 된 노래들. 지난 7월 5일 한국공연윤리위원회의 대중가요 심의자료 원본 15만여 권이 공개됐습니다. 악보 중에서 통과된 자료도 있고 불가로 된 자료가 있습니다. 대중문화로서 보존할 가치가 있어서 저희 도서관에 이렇게 수집을 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사회의 영향을 받으며 이어져온 대중가요. 서민들의 삶을 달래줬던 노래에 그들은 왜 금지곡이라는 족쇄를 채운 걸까요? 이 LP판은 1970년대 당시 최고의 히트송으로 불려졌던 송창식의 고래사냥이 들어있는 앨범입니다. 당시에 이 곡은 방송에서 금지곡으로 지정돼서 한동안 방송에서는 들을 수가 없었는데요. 당시의 정부는 어떤 이유 때문에 이 노래에 금지곡이라는 딱지를 붙였을까요? 서울의 한 노래교실, 신나는 노래판이 벌어졌습니다. 젊은 시절의 추억이 담긴 노래들, 세월을 함께한 노래인 만큼 저마다의 사연들도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좀 젊은 나이니까 참 좋았죠. 정말 마음이 지절로 흥이 나고 뭐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하면 내가 그런 미인이 된 것처럼 또 좋은 기분도 들면서. 이들이 부르는 노래들은 한때 금지곡으로 묶여서 방송에서 불리지 못했던 곡들입니다. 노래교실 최고의 인기곡인 이미자 씨의 동백아가씨도 60년대는 금지곡이었습니다. 엄청 내가 20대 사랑하고 좋아했어요. 내가 울면서 많이 불렀거든. 근데 왜 그 노래를 금지구역으로 했을까? 좀 답변을 좀 알고 싶어, 사실은. 1959년 19순정으로 가수로 데뷔했던 이미자. 1964년 신성일과 엄앵란 주연의 영화 동백아가씨의 주제곡을 부르면서 그녀의 인생은 달라졌습니다. 35주 연속 인기 차트 1위를 기록한 동백아가씨는 우리 가요사의 100만 장 시대를 연 최초의 음반으로 기록됐습니다. 하지만 가요계의 판도를 바꿔놓았던 동백아가씨의 영광은 그다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965년 한일 국교가 정상화되자 국민들의 반일 감정이 폭발하게 됩니다. 정부는 국민들을 안정시키는 수단의 하나로 외색가요를 금지시킵니다. 동백아가씨가 바로 그 희생양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이제 잘 나가던 이제 이미자 씨가 65년에 일본에 진출을 했어요. 동백아가씨도 일본 제목으로 바꿔서 일본어로 취입을 했었어요. 이제 그 얘기를 들은 사람들이 이미자 뭐 송하나라든가 뭔가 이 반일 감정에 이게 좀 불이 붙었다 그럴까? 그러니까 당시 이제 군사 정권으로는 수교는 해야 되는데 어쨌든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런 분위기 자체가. 그래서 뭔가 정치적인 희생양이 필요했던 거죠. 1963년부터 69년까지 방송윤리위원회는 동백아가씨를 비롯해 모두 334곡에 대해 방송금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명문대 출신 가수로 인기를 모았던 김상희 씨. 울산 큰애기, 대머리 총각 같은 밝은 노래를 불렀던 그녀도 금지곡에서는 예외가 될 수 없었습니다. 우리 애는 31살 노총각님, 단버릇에 넥타이 2개, 언제나 변함없죠. 그리고 2절에 가서는 구두가 다 떨어지고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북한에서 저 남쪽에 있는 지성 가수 김상희가 사회를 고발했다고 이렇게 가난하게들 그쪽은 살고 있다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우리는 그게 아닌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이렇게 소탈하고 돈은 없어도 진정만 있으면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다 이런 뜻인데 그렇게 또 왜곡해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그때 금지됐어요. 군사 독재 시절 방송뿐만 아니라 공연도 정부의 감시 하에 있었다고 합니다.
아니 우리나라에 제일 많은 이름이 뭐 정의구, 뭐 철수구, 영수구 뭐 이러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콘서트에서 이제 김장희가 조크를 했는데 어떤 분들이 와서 그런 조크를 하시면은 국가 원수 모독죄, 인격 모독죄입니다 이러는데 이거 죄목으로 따지면 그렇습니다 하는데 어마어마한 죄더라고. 대중가요 금지의 파급 효과를 익히 맛보았던 박정희 정권은 가요에 대한 심의를 사전 검열로 강화시킵니다. 박 대통령은 총력 안보의 결의를 다짐하는 전 국민의 이 음망에 따라 5월 13일 국가안전과 공공질서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 구호를 선포했습니다. 이미 나와 있는 음반에서 새로 나온 음반까지 긴급조치 구호를 내리며 일제히 검열에 착수했습니다. 그렇게 3번에 걸쳐 222곡을 금지시키고 수많은 앨범을 수거해 소각하게 됩니다. 물좀 주소 물좀 주소. 이 노래는 물고문을 연상케 한다는 이유로 금지됐습니다. 이 노래는 왜 사랑이 이루어질 수 없냐며 호무주의를 조장한다는 것이 금지 이유였습니다. 김정미의 노래는 신음소리를 연상케 한다며 창법 조속이라는 이유로 금지곡이 됐습니다. 가수들이 발표하면은 한 곡, 두 곡은 꼭 걸렸던 거. 이게 당시에 좀 심의 규정이 조금 좀 까다롭다.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인데. 1974년 신중현과 엽전들이 발표해 국민가요 대접을 받았던 노래. 당시 음반 판매량 1위를 달리던 이 노래는 다음 해에 퇴폐적인 가사와 조속한 창법을 이유로 금지당했습니다. 이런저런 억지스런 이유로 금지당한 신중현의 노래는 모두 22곡에 달합니다. 처음 뭐 자기 대표곡이 금지됐다. 이런 거는 굉장히 치명적이죠. 활동까지 금지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75년부터 80년도 50 정권 들어와서 이제 그때까지 활동 금지 당한 사람들이 뭐 신중현, 김민기, 김추자 뭐 상당수였죠. 보면 거의 다. 그분들 노래는 활동도 못하고 했으니까 이거는 뭐 타격 정도가 아니고 사망 선고나 다름없었죠. 1975년 가수왕에 올랐던 송창식. 세시봉 친구들로 제2의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는 그는 당시를 이렇게 회상합니다. 길거리 가다 머리 잘리고 순경한테 잡혀가지고 긴 머리 잘려버리고 스커트 찢어버리고 짧은 스커트 입은 애들. 그게 좀 말이 안 되거든요. 그때 당시는 세계 풍조가 그런 풍조였었는데 히피 풍조에다가 그 미니스커트 풍조, 초미니스커트 풍조였었는데 안 걸리는 애들은 잘 도망다니고 걸리면 잘리고 그냥 찢기고 그랬으니까 그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록과 포크 음악이 꽃을 피웠던 70년대. 유신 체제 아래 행해진 대마초 파동과 가요 정화 운동은 가요계를 거의 초토화시켰습니다. 난 사랑이야라는 노래가 있었는데 사랑이야라는 노래가 심의를 제출했더니 너무 외설적이다 그러고 나서 빠꾸가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뒤져봐도 이거 외설적인 게 아닌 거예요. 당신은 누구시길래 이렇게 내 마음 깊은 거기에 찾아와 어느새 촛불 하나 이렇게 밝혀놓으셨나요? 근데 예, 촛불을 마음속에다 밝혀놨다는 게 무슨 성기를 쓰다는 것 같다. 뭐 그런 이상 야릇한 그런 말들을 붙여가지고. 인기곡이 많았던 만큼 그에겐 금지곡 또한 많았습니다. 왜 불러 돌아서서 가는 사람은 왜 불러 돌아질 땐 무정하더니 왜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은 이들에게 불리고 있는 노래 왜 불러. 영화배우 같으다. 이 노래는 1975년 개봉했던 영화 바보들의 행진의 OST로 쓰이면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러브송으로 그걸 만들었어요. 개의 러브송으로. 이게 러브송이라는 건 보통 달콤하게 만들잖아요. 근데 내가 이거는 달콤하게 만들 노래가 아니다. 그래서 좀 파격적으로 러브송이지만 왜 불러 이런 식으로 만들자 그래갖고 걔한테 러브송을 만들어줬어요. 그거를. 근데 감독이 그걸 어디다 썼냐 하면 영화 내에 순경이 학생 그리고 머리 자르려고 이제 머리 긴 학생 잡으려고 쫓아오는데 뒤돌아보면서 왜 불러 이렇게 나왔어요. 그 노래가. 그게 아마 그 곡이 히트한 건 그래서 히트했을지도 몰라. 그때 당시에는. 어쨌든 그렇게 썼어요. 그 노래가. 그러니까 조금 부정적으로 쓰였죠. 이유라도 명확한 건 그나마 낫습니다. 이유도 모른 채 방송도 음반 판매도 금지되는 경우가 허다했는데 영화에 쓰였던 또 다른 노래 고래사냥이 그런 운명의 곡이었습니다. 방송 부족당이었어요. 저 명분은. 그래갖고 방송국에 처음에는 그냥 말로만 했다 그러더라고요.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서 이건 금지곡 시켜달라고 그렇게 공문을 보냈다 그러더라고요. 방송국에.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송창식 씨의 노래들이 데모 현장에서 불리자 예상치 않았던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당시 예비군 나가서 이제 훈련을 받고 와서 이렇게 하는데 보통 때는 다 그게 벌금으로 처리되는 그 상황이었어요. 안 나가면 뭐 3만 원, 4만 원의 벌금으로 처리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난 그냥 그 벌금을 안 받고 벌금 처리를 다 해뒀다가 그걸 취소시키고 감방에다 가둔 거예요. 예비군 소환율을 좀 높이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그랬을 거예요. 틀림없이 유명한 사람 하나 받아서 그러면 예비군 그 참여율이 높아지니까 그 일 자체의 명분은 예비군이었지만 내가 느끼기에는 그런 단순한 그런 일들은 아니었다는 느낌이었어요. 이게 내가 좀 사용당하는구나. 그런 느낌이었다고요. 당시 가수들은 앨범을 만들 때마다 건전가요 한 곡씩은 반드시 넣어야만 하기도 했습니다. 밝고 경쾌한 음악을 하던 서수남 씨에게는 건전가요란 꼬리표가 부담스러웠다고 합니다. 저희 서수남 하청일의 캐릭터 유모 풍자 때로는 우리가 좀 건전가요. 그 당시에 70년대는 모든 음반에 한 곡을 의무적으로 넣는데 건전가요라는 걸 넣었었어요. 그건 뭐냐 하면은 가사도 건전하고 멜로디도 건전하고 반드시 좀 넣으라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그 앨범 만들 때 꼭 그렇게 한 곡씩 넣었는데 그건 레코드사에서 편집해서 넣었었어요. 금지곡을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곡 아침 이슬. 1970년 김민기가 작사 작곡하고 양희은이 노래했던 아침 이슬은 당시 통기타 선풍을 일으키며 젊은이들의 애창곡이 됐습니다. 1973년에는 정부에 의해 고운 노래상까지 받았던 아침 이슬이었습니다. 대학가에서 이제 통기타, 청바지, 생맥주, 이 세 개를 즐길 줄 알아야 이제 진정한 젊은이다. 청년 문화가 있었고 다 같이 부르는 노래가 그런 노래들을 불렀죠. 그러니까 요즘 같으면 사랑으로 끝내잖아 노래를. 많이 이렇게 끝냈을 때 그 당시에는 아침 이슬로 마무리 짓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하지만 그로부터 2년 뒤 아침 이슬은 돌연 금지곡이 됩니다. 건전가요를 넣지 않으면 음반을 제작하지 못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당연히 건전가요 이제 리스트 권장하는 곡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넣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고운 노래 상까지 받았던 아침 이슬이 노래이기 때문에 건전가요 리스트에 들어가서 풍선이 좀 비키게 됐어요. 금지된 줄 모르고. 그러니까 참 시대가 나온 또 코미디였죠. (1979년) 박정희 대통령이 암살되고 전두환 정권이 들어섰지만 대중음악에 대한 탄압은 여전했습니다. 언론은 통폐합되고 가요는 방송심의위원회의 감독하에 있게 됩니다. 대중가요에 대한 탄압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문제가 있는 가요의 가사와 멜로디는 심의를 거쳐서 사전에 음반 제작을 금지시켰습니다. 많은 이유들을 가지고 금지곡을 만들었습니다만
우리나라의 대부분 전시대의 금지곡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을 추동할 수 있는 또는 그들의 정서에 호소할 수 있는 것들을 막기 위한 여러 가지 그 핑계에 불과한 것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 6월 8일 홍대 앞 거리에서 금지곡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7080 금지곡들이 인디밴드의 감각으로 새롭게 편곡됐습니다. 인디밴드 요술당나귀에게 이 콘서트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사실 좀 걱정을 했어요. 이게 좀 그래도 이게 젊은 친구들이 많은 거리에서 이 공연을 했을 때 모르는 노래 이렇게 나올 때 사람들이 반응이 어떨까 했는데 신기하게도 많이 이렇게 멈춰서 보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는 이 콘서트에서 이장희의 노래 그건 너를 불렀습니다. 처음에 이제 금지곡에 대한 그런 리스트를 쭉 받았는데 그러니까 이장희 씨 노래가 저는 되게 좋더라고요. 다 들어봤거든요. 종로거리를 우산도 없이 걸어가고 있다가 동창을 만났는데 너 미쳤냐 하면서 껄껄 웃으면서 갔는데 이제 그게 너 때문이다라는 그런 그 재밌잖아요. 지금 그 글들을 읽어봐도 어느 시대나 공감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느낌이 딱 오더라고요. 후배들에 의해 여전히 불리고 있는 노래. 그것이 바로 우리 시대 금지곡이 가지는 힘이 아닐까요? 구석에서 시켜도 노래는 또 노래가 많이 가지고 아무리 죽이려 해도 죽지 않는 노래만의 그 생명력이 있는 것 같아요. 노래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탁월함도 있고 그 메시지도 분명하고 그런 노래들이 요즘은 없죠. 보면. 모든 것이 빠르게 나오고 소비되는 시대. 하지만 지금의 대중들도 바라는 건 인생의 희노애락을 오랫동안 함께할 수 있는 노래 한 곡이 아닐까요? 시사기획 맥 서남빛이었습니다.